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활기차게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방송으로요, 재무제표 얘기 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시는 재무제표, 10분이면 끝나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제목에도 해놨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의 원리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누구나 아하, 기업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렇게 기업의 재무제표가 변동되는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재무제표의 대전제죠. 이걸 차변이라고 하죠. 보통 이쪽을 대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는 말을 옛날에 썼고요. 요즘에는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사례에서 어떻게 기업이 행위를 했을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간단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기업이니까 매출 활동을 하겠죠. 먼저 재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재고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기업이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고 자산이 1억 원어치가 줄고 현금이 1억 원어치만 들어왔다. 그러면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자본의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자산은 그대로잖아요. 얘가 일로 옮겨간 것 뿐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얘가 1억 원어치 재고를 가지고 2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증가하죠. 얼만큼? 자, 매출 채권이 1억 줄고, 자, 현금이 2억 들어왔다. 그중 1억 원은 이제 이 매출 채권하고 대비되는 거고, 나머지 1억은 뭐다?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익이. 자, 그래서 1억만큼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대비되는 금액만큼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1억 원어치 재고를 가지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매출 재고 자산을 1억 원어치 가지고 줄고 실제 상품을 팔았는데 저가에 팔아갖고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자, 1억이 여기서 줄고요, 여기는 8천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 2천이잖아요. 이것도 반영을 시켜야 돼요. 어디에? 자, 그러면 1억 원 재고 자산 감소, 8천만 원 현금 자산 증가, 그 다음에 2억은 뭐다? 영업에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손실을 하면 이 자산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적자 나면 날수록 자산이 감소되고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면 자본 잠식 상태가 오는 거죠. 너무 심해지면요. 자, 이렇게 원리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기업이 매출 활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로는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자, 만약에 그러면 다른 데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현금성 자산, 은행에서 1억을 빌려왔으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느는 거죠. 반면에 뭐가 또 늘어야 됩니까? 자, 부채가 늘어야 됩니다. 이 부채가. 자, 부채가 느는데요, 이 부채 중에서 1년짜리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뭐 장기다 그러면 장기 부채가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왔으면 기업은 자산이 증가한 겁니까? 현금성 자산은 증가했지만 반면에 이 부채도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증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 자산은 커진 거죠. 하지만 자산은 1억 원만큼 증가를 했지만 자기 자산은 그대로다.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산이 커진 건 맞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니까요. 회사에 1억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때로는 유상증자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면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이 증가하고, 현금이 들어왔으면 또 어딘가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증가합니까? 이번에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본 중에서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이 증가한 겁니까? 당연히 증가한 거죠. 유상증자 한 금액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죠. 어떤 자산이 증가한 거다? 자기 자본이 증가한 거다. 이거는 자기 자본이. 왜냐하면 이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본이 증가한 거다. 그렇게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또 일례로 유상증자는 보통 5,000원짜리를 뭐 더 비싸게 하죠. 10,000원에 이렇게 하죠. 그럼 5,000원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자본금은 5,000원만큼 증가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비싸게 더 받은 5,000원을 어디로 반영하느냐? 그것은 자본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조정 계정으로 들어가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례로 뭐 대표이사가 때로는 돈이 필요해서 막 5천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5천만 원까지. 그러면 만약에 대표이사가 나중에 야 이것은 거래처에 접대한 거다.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지 하면 됩니다. 비용으로. 그러면 회사 자산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비용 계정은 저기 손익계산서에 있으니까요. 자, 회사 자산은 5천만 원만큼 감소된 거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현금성 자산은 5천만 원어치 감소. 어디 쓴 명목이 없잖아요. 어디다 놀 데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디다 도대체 뭐 접대를 한 건지 인마에 폭행한 건지 이런 때는 가지급금이라고는 계정을 씁니다. 격리 회계처리 어딘가는 써야 되니까요. 기재를. 만약에 격리 직원이 기재를 안 하면 착복이 되는 거잖아요. 격리 직원이. 그러니까 격리 직원은 이거에 해당되는 5천만 원 꺼내준 거에 대한 대응 계정을 꼭 써주는 겁니다. 가지급금. 자, 이런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회계감사할 때 걸리는 거죠. 이것은 대표이사한테 무조건 꺼진 걸로 간주를 해버리죠. 이자까지 나중에 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더라도 함부로 회사 돈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10원 한 푼. 이게 복식부기 원리예요. 밸런스 시트고요. 한쪽 계정이 줄어들면 반드시 반대되는 계정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면 다 걸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 같은 거 연말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회계상으로 돈을 함부로 못 만드니까 그래서 분식회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항목을 만들거나, 자, 그래서 회계범죄가 굉장히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법 편법을 안 쓴다고 그러면 이제 쓰기도 어렵지만 이제 10원 한 푼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져가면 반대 계정에서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21세기 위대한 발명품. 21세기가 아니죠. 복식부기 원리는 몇백 년 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류 발명품 중에 이 복식부기 원리는 회계 쪽에서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원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이라고 했죠. 부채 플러스 자본. 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회사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산 중에 자, 우리 세 가지 자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자,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재고자산. 좋은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고정자산은 기계, 건물, 토지, 영업활동에 쓰이는 거. 투자자산은 유가증권, 주식, 채권, 투자 부동산 등 이렇게 이제 자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잘 봐야 됩니다. 자산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유동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고요. 그 유동 비율이 높아지니까요. 이 투자자산이 많은 것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등인데 이 평가 손이익이 날 수도 있고 평가 손 차손이 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산이 너무 많다. 자본 대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고정자산도요. 이런 기계라든가 영업활동에 쓰이기 위해서 있는 자산은 괜찮은데요. 고정자산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항상 감가상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거꾸로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불용 고정자산이 많다. 그러니까 쓰이지 않는 고정자산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요. 자산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어떤 형태의 자산이 많은가 이런 걸 봐야 되고, 투자자산은 그 투자자산이 손실이 날 만한 건가 이익이 날 만한 건가 이런 걸 잘 봐야 되고요. 고정자산은요, 불용 고정자산이 많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자산 이제 아시겠죠? 자산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부채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동부채가 있고요,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고정부채는 상환 날짜가 1년 이상 걸리는 부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채는 유동부채가 더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빨리 갚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부채가 만약에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 부채의 질을 봐야 된다. 부채가 유동부채인지 고정부채인지, 또 나중에 자기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채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런 거는 부채라고 하더라도 좀 부담은 좀 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볼 때도 그 부채 항목이 유동부채냐 고정부채냐, 나중에 자기 자본으로 전환 가능한 부채냐, 이런 것을 꼭 확인해야지 무조건 절대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타, 자본해갖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자본금은 처음에 주주가 불입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발행주수 곱하기 액면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0원이 되겠죠. 100원 곱하기 60억 주면 60억 주 곱하면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아까 자본잉여금은 설명을 드렸죠. 초과 불이백, 일례로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다, 이런 것들 5,000원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1억 원어치 재고를 가지고 2억 원어치 팔았다. 상품을 만들어서 팔으니까 2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억 원은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고요. 자본조정은 대표적인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뭔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자본, 자본 충실의 원칙상 주식이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할 때는 때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본 조정 개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외에 감자 손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만에 끝내는 재무제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아무리 빨리 설명을 해도 10분이 넘겼습니다. 어떻게 10분 만에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요.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10분을 좀 초과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 내용만 알면 재무제표,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려면 이 정도만 알고 하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